저희가 준비한 3위를 만나볼까요? 국회가 며칠 전에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맡을 상임위원장을 정하기로 했는데 그걸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막는 일. 또 하나의 싸움은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둘러싼 당내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의총에 있었어도 네. 문제 제기했을 만한 상황입니다. 아, 의원 예전에 대변인이나 보직만 맡아도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고 네. 예결위도 못 갔어요. 간사도 못했어요. 네. 또 현재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이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고 네. 이런 분들을 3명 다 모조리 올렸으니 그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행안위원장 자리 포기하지 않겠다, 본인 겸직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음 목표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사실 좀 해괴한 논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래 문제가 됐던 3명의 상임위원장 내정자, 저 말고도 이제 장관을 했던 우리 한정혜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전에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두 분과 이번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3명이 이번에 이제 새로 선출한 1년짜리 상임위원장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혁신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자리 돌려막기 하고 자리 나눠먹기 아니냐라고 해서 그리고 또 관례상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할 때 당직을 주요 포스트를 맡은 지도부거나 아니면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 원내대표 간부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그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시켰다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결국 한정혜 장관과 박홍 원내대표는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만큼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궁색했던 논리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를 행안위원장을 끝까지 하겠다고 욕심내는 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무너지면 내가 자리 욕심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기 때문에 버텨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것이 바로 그동안 지금 몇 주 동안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개딸 논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깥에서 봤을 때 우려하는 것들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자신의 자리에 대한 사적 욕심을 오히려 치장하고 이것을 명분을 쌓기 위해서 개딸들이 동원하는 것처럼 이재명을 보호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게 저는 말이 되는 논리인지 아마 같은 민주당의 의원들께서도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행안위원장 안 맡으면 이거 비명 쪽에서 또 계속 딴죽 걸 수 있다. 강성 지지층에게 마치 호소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당내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까지 거론될 일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친명 대 비명 이런 권력 구도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라 이제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상임위원장 인선 3명을 두고 사실상 다들 중진급 인사에다가 현재 뭐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장관을 했던 사람, 직전에 원내대표했던 이런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이 과연 맞느냐, 형평에 맞느냐, 기회의 문제도 좀 고루 분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대표를 향해서 뭐 돌려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는 것이고 정청래 의원만 특정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다른 두 분에게까지도 비판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거나 좀 과도하게 저항하는 것은 사실 당에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보도를 좀 인용하면 당내에서도 이게 당내 문제니까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 된다. 혹은 정작 본인은 과거에는 뭐 자리 욕심 없다더니 기득권에 집착한다. 근데 본질을 좀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이 이걸 왜 고집한다고 보세요? 자, 일단 이 상임위원장이 되면 활동비가 제가 알기로 한 1,000만 원 가량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혜가 있죠.
또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국회 본관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맡으면 여러 가지 그 자기가 관련된 그 위원회에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이 두 가지를 지금 최고위원과 이 상임위원장을 다 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자꾸 뭐 이재명 대표 핑계 대고 하는데 저는 철저히 자기 욕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원래 행안위원회에 조홍천 의원이 있었어요. 예. 그 조홍천 의원이 이 이제 위원장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박광원 저 원내대표한테 나는 죽어도 함께 못하니까 딴 데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정무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광원 현상의 저는 하나라 봅니다. 왜냐하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었으면 아마 바로 했을 거예요. 근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지금 왜냐하면 야당이 되면서 자리가 없거든요. 여당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지만 예. 160명이나 넘는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21대 국회도 끝나가는데 다음 선거 나가려면 뭐라도 하나 자리를 해야 이게 저 지역에 면이 설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은 상임위원장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이제 이재명 대표 대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노출돼 있습니다. 이미 다 수사받고 있고 다 재판받고 있어요. 본인 무너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핑계를 대고 있고 또 개딸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 본인한테 꺾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철저히 정청래 의원의 그 본인 욕심이고 또 이것이 지금 당내에서 비명계들이 이제 봐라. 당신들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예. 그러니까 박강원 한정희 의원은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혼자만 꺾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임위원장이 금메달 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뭘 꺾이지 않아요. 본인의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의 발언도 한번 보면 의원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볼 것이다. 뭐 더 이상 묻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러다가 또 하나의 김남국 의원 코인 이용 말고도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정치적 좀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 제기는 정청래 의원 한 사람과 이 다수 의원들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는 충분히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정청래 의원을 설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끝까지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라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과연 정청래 의원을 설득하고 결단을 내려서 다른 의원들의 요청대로 다른 분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의 운명도 크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강원 원내대표도 본인 행안위원장 찬성했다고 정청래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글쎄요. 여러 비판 목소리를 여기서 같이 들어봤습니다.